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번호는 네, 118275번입니다. 네, 118275번 경기도 안산에 있는 물건이고요. 본 물건은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네, 물건을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5년 9월 11일 날 사용 승인을 허가를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데요. 네,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데 본 모텔은 집합 건물 중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분 건물. 그리고 해당 모텔은 대지 면적이 513평이죠. 513평인데요. 대지권 비율로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은 여러분들 7층만 모텔이거든요. 7층만. 연면적 7층만 모텔이기 때문에 7층에 해당되는 연면적이 355평이죠. 355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가는 현재 19억 5천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담보를 설정하시면 최대 융자 16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3억 5천에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도요. 월 매출이 꾸준히 2,500만 원씩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는 34개고요. 주차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죠. 주차는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 3대씩 확보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한 평당 998만 3,471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안산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모텔은 이제 전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체 리모델링을. 전체 리모델링 시 월 매출이 인근의 이제 모텔을 우리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경쟁업소가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판단을 했을 때 바로 인접한 모텔이 해당 물건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는 월 매출 5천만 원, 5천만 원 예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예상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인근에 실제로 보시면은요, 객실이 38개가 아니고 28개인데요. 경쟁업소가 28개인데, 리모델링 상태는 중 정도, 중상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4,5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모텔이 리모델링을 투자하신다면 객실이 34개지 않습니까?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요. 해당 상권은 역세권입니다. 여러분, 역세권.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먹자 상권입니다. 먹자 상권이고요. 인근에 대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 그래서 이 지역을 가면은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주 고객층이 20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젊음의 거리죠. 왠지 저도 젊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 인근에 보시면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요. 비즈니스나
네, 출장 손님도 다수 오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오는 그러한 상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왜 많이 올까요? 예, 외국인 노동자도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예, 대학교고 먹자 상권이고 역세권이고 뭔가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죠? 상권이 그렇죠? 예, 여기가 모텔 상권입니다. 그렇죠?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고 네,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고객층이 20대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외국인들은 주로 이 상권에 와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건에 충족이 되죠. 네. 따라서 이제 해당 모텔이 이제 인근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인근 모텔의 객실수가 모텔 환대가 28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8개에서 한 24개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간 핸디캡이 집합 건물이다. 예, 집합 건물이다. 이게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이게 핸디캡이 됐을 때는 어떠한 경우냐면, 네, 어느 한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권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단독 모텔이 있어요. 단독 모텔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역세권이고요. 역세권이고 이쪽 반대편에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모텔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 건물로. 네. 그러면 집합 건물이 있고 단독 건물이 있는 모텔이면 손님들이 이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겠죠. 네. 그래도 집합 건물은 손님들이 좀 비선호하긴 합니다. 단독 건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선호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권은요, 인근에 전부 집합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예, 호텔은 없고요. 네. 모텔이 전부 집합 건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합 건물 중에 구분 건물로만 모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핸디캡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텔을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을 한번 가보시면 해당 모텔이 어떠한 상권인지 이제 바로 눈에 보이시는데요. 예, 또한 이제 해당 모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요, 집합 건물에 무조건 핸디캡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이 아주 편리합니다. 주차장이 편리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불편해서 집합 건물로 오지 않는 고객이 있고요. 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해당 모텔이 전부 집합 건물로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모텔이든지 해당 모텔이든지 경쟁업소 모텔이든지 주어진 요건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요건이 똑같을 때는 주차장이 편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텔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도 응대해야죠. 청소도 해야 됩니다.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을 유치도 해야 되고요. 현금으로 자꾸 유도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 PR도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수리수선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 시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정확한 해당되는 시점인지 여러분들이 분석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가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일일 업무량에 비해서 이 주차장 관리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50% 이상.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초보 창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 관리가 업무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님이 본 모텔을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게 바로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에서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 카운터, 객실, 퇴실할 때까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차장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집합 건물은요, 손님들이 직접 본인들이 주차를 하고 올라오세요. 7층에서 해당 직원이나 사장님들이 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단독 건물은 어떻습니까? 단독 건물은요, 그냥 키 두고 들어와서 주차 좀 잘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손님들이 객실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단독 건물은 주차장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A 창업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운영하실 때는요. 하지만 집합 건물은 주차장을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파킹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까지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주차장 업무가 편리하다. 한번 더 추정을 해볼까요? 주차장 업무가 편리하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량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책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타 모텔에 비해서 임금을 낮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떠나지를 않아요. 퇴사를 잘 안 합니다. 이직률이 그래서 이 집합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이직률이 낮습니다. 일이 편하거든요. 업무량이 편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편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다 보면 고객 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고객 관리가 아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고객 관리를 하기가 유리하다. 그런 거는 월 매출에 상승 요인을 배제합니다. 상승 요인은 배제하더라도 하락하는 요인, 월 매출 하락 요인이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에 월 매출은 일정액을 유지하기가 높다. 우리가 여기까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하나를 보고요. 여기까지 결과를 우리가 창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보시면서, 모텔을 평가하시면서 단순히 대지 면적, 연면적, 층수, 매출이 어떻고 용도 지역이 어떻다. 해당 상권의 지역 분석이 집합 건물만 형성되어 있고 개별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7층 건물에 7층만 모텔이고 객실이 34개구나. 객실이 34개인데 월 매출이 2,500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하겠구나. 또 집합 건물이니까 외건물이 아니죠? 7층만 외건물이죠? 외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외관 같은 경우 7층 외관만 공사를 해야만 되니까 외부 공사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주차장까지도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가 용이하다. 결국은 뭡니까? 월 매출에 최소한 일정액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요, 여러분들 주 고객층이 예를 들어서 주 고객층이 40대, 모텔 한 개도 40대입니다. 49이에요. 주 고객층이 40대고 40대에서 60대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해당 지역이 똑같은 요건은, 다른 요건은 똑같고 주 고객층이 20대가 아니고 40대에서 60대 층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40대에서 60대 층은 보통 이런 단독 건물을 선호하시거든요. 모텔을 가실 때
단독 건물을 우리가 선호하시는데요. 요즘에 20대 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손님은요, 단독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별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모텔이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함 이런 거를 더 본다는 거죠. 20대 분들 차량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습니까? 확률적으로 없는 사람이 더 많죠. 우리가 뭐 일명 뚜벅이 손님, 네, 그런데요. 뚜벅뚜벅 걸어오신다. 그래서 뚜벅이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역세권에서는요, 뚜벅이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 역세권의 그 비싼 땅에 주차장 많이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땅을 주차장으로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모텔은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개연성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20대가 오시는 상권은요, 20대가 많이 이렇게 오는 상권은 여러분들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40대를 고객을 유치하는 데 쉬울까요? 20대를 고객을 유치하는 데 더 쉬울까요? 네. 세상을 덜 산 사람들이 세상을 덜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고객을 유치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데 20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니즈가 20대가 더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쿨합니다. 20대 고객님들은. 그래서 20대 고객에 맞는 그런 마케팅 전략과 응대 방법, 또 청소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가미만 잘 시키신다면 리모델링 시 매출 5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텔 황제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 번호 118275번에 물건을 매수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합니다. 남습니다. 네, 5억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은 해당 모텔에 처음이니까 청소 직원 2명만 고용해도 됩니다. 네, 매출이 5천만 원씩 처음에 올라오지 않으니까는요. 향후에 1명 더 추가해도 되니까는요. 예, 청소 직원 2명. 예, 부부팀 한 팀 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번을 구해야 되는데요. 예, 실장님을 구해야 되는데, 실장님을 제가 20대 손님만을 고집해서 저는 실장님을 고용한다는 이야기죠. 예. 주 고객층이 20대인데요. 카운터에 40대,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요, 이 손님들이 뭐가 좀 불편해도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몇천 년의 역사를, 유교 사상을 받아온 나라예요. 그래서 카운터에 조금 자기 또래라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좀 만만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인터폰으로 뭐를 해서 수건도 좀 더 갖다 달라, 뭐 좀 갖다 달라,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편하게. 카운터에 막 사장님들, 흰머리 난 사장님들이 앉아 있다든지, 고용한 직원이, 뭐 잠바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스리퍼 지익지 끄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모텔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카운터 직원을 아주 20대 후반 정도, 그리고 책임감 있고 좀 심플한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게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결과적으로 매출의 최종 종착역은 매출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모텔 또는 타 물건을 보실 때 단순하게 모텔 황제가 표시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텔 황제가 물건을 브리핑하면서요, 단순하게 브리핑하는 것보다도 하나씩 이렇게 팁을 드리지 않습니까? 팁을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팁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물건마다 분석을 하실 때, 이 물건은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결과를 창출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매가 19억 5천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 황제였습니다.